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 공철학 앞에 공자 빌 공자는 인문학 철학의 관점이고요. 뒤에 공자는 기술, 공학도, 엔지니어 그런 뜻입니다. 인문학과 기술을 통합하고 또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최적화 부분 쪽으로 가야 된다. 인문학이 나름 나는 45강을 우리들이 준비를 했는데 인문학이 44강이 오늘 자녀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자녀교육이 과연 우리하고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러고요. 하겠습니다. 자, 60강 구성,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맨 앞에 이렇게 꼭 얘기를 하는지 요약을 앞뒤로 좀 해야 돼요. 요약을 해야지만 이게 머릿속에 남는다. 우리가 공부를 why? Why so? 왜 그렇지? So what?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과에서 한 부분이 결국 목표가 뭐예요? 풍요와 행복과 건강을 만사형통으로 느끼기 위한 부분이다. 인문학 부분에 45강 예정한 거에 오늘은 44강 자녀교육 요 부분입니다. 자녀교육과 본보기 요 두 강에서는 여태까지 일어났었던 부분에 대한 그 코칭법 중에서도 비유와 관련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만사형통 세 개입니다. 뭐예요? 한 개라도 세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부분은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조 AI, 국방 AI, 의료 AI 이런 부분처럼 자기 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 한 장은 해도 끝이 없어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들 이 부분의 인문학과 기술 얘기를 통합 최적화가 전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치 창출하자는 얘기예요. 매출 5조씩 가치 창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설득과 개념에 대한 얘기,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남을 설득하려고 그러면요.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개념은 어떻게 돼야 돼요? 원 페이지, 원 센텐스, 원 워드로 얘기할 수 없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침투해가면서 한 시간 얘기해도요. 그거 소용없어요. 결론을 one sentence, one word를 결론에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전부 얘기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게 두 괄씩이잖아요. 양괄씩이잖아요. 결론을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1, 2분 사이에 긴장돼 있었을 때 딱 머릿속에 남는 게 그다음에 중간에 서론, 본론 뭐 이런 얘기하고 마지막에 딱 결론을 내려주는 게 명연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one sentence 우리를 전부 흐르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one sentence. one word는 뭐예요? 결국은 마음을 통해 가지고 마음 공부가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우리 마음 공부를 좀 제대로 해봅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돈, 계좌, 맵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했죠. 방향과 방법을 같이 가야 해서 혁신을 해야지만 만사형통 결과를 이룬다. 사람들은 이것만 전부 그냥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두 부분이 합쳐져서 99%가 행동하는 부분 쪽으로 일단 얘기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우주와 인간의 역사가 이제는 만 년 전에 영성이 시작했던 게 2500년 전에 철학이 이제는 이 500년 전의 과학이 이제는 합쳐질 수 있는 뭘로? 마음으로 전부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게 언제냐? 2022년도에 노벨상이 양자 얽힘, 양자역학에 대한 부분이 증명을 해냄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자, 그래서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었을 때 모든 물리화학 이런 부분이 일어났던 부분을 결국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OW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99%가 방법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방법론을 우리가 지금 계속 지혜기술, 창조기술, 나눔기술이라는 관점 입장에서 빅데이터, AI,
블록체인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얼마든지 이 부분이 우리들이 전부 다 같이 영향을 밀 수가 있다. 그래서 팔 정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중요한 게 팔 정도만 제대로 알아도요. 우리 공철학은 전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팔 정도만 제대로 우리들이 알아도 어, 자, 이제 오늘 본 게임의 입장에 있어서 제가 요약을 5분 정도 했습니다. 자녀 교육 1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녀 교육이 아니고 자기 교육이에요. 자기 학습이에요. 내가 자녀를 가리킨다? 어불성설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서 커요. 말한다고 그래가지고서요, 그대로 자식이 따라오면요, 그건 대단한 자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한 귀절 한 귀절씩 서로들 얘기해보고 자기 입장에서 한번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1번 이진호 박사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목적에 대해 부부간의 의견 일치를 한다.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자녀가 몇 분이세요?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 뒷바라지 목적하는 밥에 좀 제대로 자녀가 잘 따라주고 있습니까? 다 해서 장가 갔습니다. 아니, 장가를 갔어도 그 아, 예, 예. 아,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면은 좀 이렇게 연락이라도 좀 자주 하고 좀 가끔 와서 좀 제대로 아버지 어떠세요? 그리고 얘기하고 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거 뭐 지 마누라한테 빠지고 새끼 키우느라고 바빠서 이게 이렇게 이런 그 좀 없으세요?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제 나름, 제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니 그러면 뭐 음. 완벽한 아버지시고요. 예,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도 잘하고 있고요. 예, 예. 뒷바라지하는 목적에 대해서 거의 의견 일치를 못 봐요. 어? 전부 뭐 의대 가라고 그러고 야 안정된 직업 공무원 하라고 그러고 그 도전할 수 있는 게 또 이 부부간에도 다 달리거든. 자, 2번 우리 이경희 대표님 2번 이경희 대표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 안 되시는 모양이네. 이 소리가 저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자, 2번 우리 오병원 박사님 2번 한번 얘기해 보시고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동 중이어서 이동 중이세요? 자, 네, 우리 백종태 박사님, 2번, 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준다. 이렇게 잘 하셨습니까? 잘 못했어요. 그래요.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애들 셋 다 저 대학 교육 학을 못 돼서 다 스스로 알아서 학교 다녔어. 응? 근데 지금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그때 딱 앉아서 자립심이 커졌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가슴이 찡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뭐로 못 봐야 되냐면요. 과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심을 내가 기르고 있나? 백종태 박사님 사모님한테 많이 혼나고 있죠? 자기 교육이라니까 이게 이러면서 우리가 반성을 하는 거예요. 자, 3번 우리 최관영 박사님 네, 3번. 한 가지 분야는 남보다 탁월하도록 가르친다. 맞습니까? 그렇게 뭐, 하셨습니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자녀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완싱 한 군데만 몰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다 신경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반성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자녀 교육뿐만 아니고 자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거울에 비춰보자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막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저도 많이 그랬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우리 김재우 총장님.
세상을 변화시켜 공헌하는 위대한 자녀가 되도록 형편에 맞게 뒷바라지한다. 자, 우선 되도록 하는 건 좋고요. 형편에 맞게 뒷바라지는 그냥 적정히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고 이상입니다. 계세요? 예, 아니, 나름대로 뭐 하고 있는데, 저, 뭐야, 김재우 총장님 자체, 이제 다시 자기로서, 자기가 우리 김재우 총장 세상을 변화시키고 공헌하도록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슴에 절실하게 내가 가슴이 뜁니까? 세상을 변화하고 공헌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가슴이 뜁니까? 심장이 막 가끔, 벌렁벌렁 가끔 뜁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끔. 가끔 뛰어요? 이제 그게 좀 예. 자주 뛰어야 돼, 자주.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우리 5번. 5번 우리 한번 우리 이진호 박사님.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자녀와 인간 인연 맺음을 감사한다. 예,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완전히 100점 만점에 120점 아빠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연을 만나는데 자식도 인연이고 주변 사람들의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연들을요, 자기가 먼저 돼야 돼요. 자기가 먼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해야지만 이 자녀하고 맺음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번 우리 최관영 박사님 6번. 꿈을 크게 가질 대원 가질수록 노력도 많이 해 뛰어난 능력자가 됨을 가르친다. 우선 음, 자녀 입장에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하고 둘로 나눠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실까요? 그냥 편안하게. 아주 어릴 때는 이런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예. 이제 클수록 그런 대화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고, 음. 예, 뭐 어떤 스스로 이렇게 커 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이 공채라 공부를 하면서 이 대원 가질 수 있도록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평소 그 일할 때도 이렇게 공채라를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우리가 이게 자기 우주관 세상의 그 인생관이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저기 10m 앞에 관역을만 쏠 거냐, 아니면 45도 태양을 향해서 화살을 쏠 거냐는 이게 다르거든요. 자, 다시 한번요. 10m 앞에 그냥 눈앞에 보이는 곡에 맞춰가지고 나는 그냥 살 거냐, 아니면은 진짜 세상을 바꿔볼 만한 뭔가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비록 맞추지는 못해도 훨씬 더 많이 날아가거든요. 화살이,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의 꿈을 크게 가질수록 좋다. Boys be ambitious. 그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소년들이여, 애들아, 야망을 가져라 하는 얘기가 꿈이 갈수록 점점 쫄아들어요. 쫄아들어요.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서로들 끊임없이 자기도 이렇게 스스로 해야 되지만 주변에도 그런 동지들이 좀 많아야 돼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6번에 해당된 겁니다. 자, 7번 우리 이경희 대표님, 어, 7번. 예, 예. 어떤 것도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공짜가 없음을 깨닫도록 가르친다. 요거는 예, 어떠십니까? 예, 아이들을 키울 때는 뭐 부모 입장에서 뒷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하시는 말씀처럼 제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뭘 시키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끔 가르쳤거든요, 저는. 항상 공짜가 없다고. 그래서 뭘 일을 시켜도 네가 일의 대가를 치러야지만 용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제가. 이, 그래서 지금 직장 생활 하면서도 사회성을 키웠고
없고 불평 불만이 없는 걸 보고 제가 또 요즘에 아이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하고 이 있어요. 공짜가 없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보면 네. 제가 하면 공짜인 것 같지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왕이 이 세상의 진리를 전부 한번 도서관을 전부 뒤져가지고 신하들한테 해가지고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10권으로 책을 만들어 왔어요. 음, 그걸 다시 또 한 권으로, 야, 이거 읽기 너무 힘들다. 한 권으로 만들어라. 그랬더니만 또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야, 이것도 읽기 힘드네? 야, 그거 한 장으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또 한 장에도 완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아. 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봐. 공짜는 없다. 음, 그게, 이게 뭐냐면 인연과예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수확을 하냐.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열매가 맺어지냐. 그래서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뭔가 씨를 끊임없이 뿌렸었을 적에 그것이 온다 하는 부분이 이제 법등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법에 의지해서 법으로 밝게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도 되고, 그다음에 인연과에 대한 인연과보에 대한 얘기도 이런 얘기가 돼서 그걸 쉽게 우리 얘기하면 공짜가 없음 이렇습니다. 자, 우리 8번은 어느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김본 대표님. 네, 근검 절약하고 감사하며 존중하는 생활 습관을 길러준다. 예. 저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하고 또 우리 김본 본쌤 그 관점 입장에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이거는 한 70%는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70% 지키고 있어요? 네네. 예. 아니, 저 아드님한테는 어떻게? 저 딸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님, 딸 한 명이에요? 네네. 딸은 이 정도에 대한 부분에 몇 퍼센트나 지금 하고 있나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가 그거를 수용을 하고 한 90%는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때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음, 이게 그 엄마, 부모의 그 등을 보면서 커요. 아, 이렇게 하는 부분. 근데 여기에 제가 정명과 습관 팔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드린 부분이 이게 뭐냐면은 정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들 연결이 돼 있어서 요게 정명입니다. 정명, 요게 생활이에요. 생활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가 돌고 활기찬 게 생활이에요. 이 부분이. 정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생각해야 돼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그래서 이게 그 팔정도에 나오는 정사유, 정어, 정업을 합친 부분이 정명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정명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일단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팔식이라는 얘기는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은 어, 우리 요 땅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 요게 팔식이에요. 칠식은 여기 줄기를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칠식이라고 그러고요. 육식 그러면은 요거 뭐 나뭇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오식 그러면 전 오식 그러면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그래서 센서에 대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팔식 그러면요. 눈에 안 보이면서 거의 까르마에 의해서 그냥 습관처럼 이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팔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명과 팔식을 그런 입장으로 다시 한번 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9번 우리 어느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제는 자율적으로 한번 9번 이진호 박사님. 예,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예,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솔선수범이 다음 45강이 할 본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요, 모든 얘기가 말로 하고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행동으로 하는 걸 보고서, 아, 저게 진심이 담겨 있고 그걸 전부 느끼는 거거든요. 이 부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 행동의 예수님의 생각이 그게 그러기 때문에 이 후세에 이 전부들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본보기를 보이고 솔선수범하는 부분이 돼야 된다. 특히나 정치를 하거나 리더가 해야 될 부분이 이 솔선수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 두 번째 썼었던 완페이지 기적의 그때 방법론의 첫 번째가 솔선수범입니다. 그래서 솔소사 그랬죠. 솔선수범, 두 번째가 소통, 세 번째가 사랑. 그래서 이 부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의 세 가지입니다. 솔선수범, 소통, 사랑. 저는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요. 우리 다형제 중에 제가 장남인데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건 내가 어머니 모실게. 내가, 내가 모실게. 제가 한 번도 1초도 망설임 없이 제가 했었던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났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집에 문화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제가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면면이 이게 우리가 문화로 집안이 됐든지, 혹은 나라가 됐든지, 혹은 유한양행, 그러면 그 유일한 박사의 그 솔선수범하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면면이 내려가잖아요. 이 기업 문화로. 자, 10번 어느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최관영 박사, 상, 어느 분이 제가, 한번 하시고 싶은 분? 제가 할게요. 네, 상대의 관점에서 듣고 보는 대화를 자녀와 자주 한다. 어떻습니까? 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자녀와 자주 하지 못하고요. 사실은 교육은 어떤 기본보다도 맞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주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 저도 잘 못해요. 그리고 좀 전화라도 가끔 이렇게 좀 와서 해줬으면 했는데도 전화도 잘 안 해. 그래도 그냥 제가 불평불만 안 하고, 아, 바쁜 일이 있겠지. 그래서 그냥 저도 지나가요. 자주 할 수 있는 분. 그렇다고 내가 자꾸 찝쩍찝쩍 제가 전화를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 저는 애들이 일남 이녀인데, 전화 이렇게 하고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또 저도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써놓고 있지만은 굉장히 낙제점입니다. 발악 40점 이하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40점 이하입니다. 저의 참회. 자, 이 부분이.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우리들 44강 오면서 이제 우리가 거의 10개월을 넘어왔죠. 이 부분이 11개월 이렇게 지금 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의해서 코칭을 이 각도 입장에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제가 20년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부처의 교육법 그러면서 요 얘기를 딱 써놨어요. 네 가지가 부처의 근데 이게 부처의 교육법만이 아니고 4대 성인들의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방통행의 전달이 아닌 Q&A를 하더라. 이 Q가 뭐냐면 이제 OW3H 그러면 여기 다 들어가요. 이 A는 정답을 항상 원하는 게 아니고 뭘 원해야죠? 해답을 하는. 그거를 그렇게 나오게 된 해답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끌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따따따따따따 하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끝나게 되면 그 부분을 피드백을 받고 그거를 갖다가 제가 전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오늘 느낌이 어떻습니까를 전부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려고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중 수준의 눈높이 맞춤식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여태까지 해왔어요. 우리들은 지금 현재 전부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대학 교수급들이고 사회에서 전부들 이렇게 어느 정도니까 이렇게 됐지만은 앞으로 제가 김본 대표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초등학생용 공철학, 중등학생용 공철학, 우리 청년용 공철학, 그다음에 중장년용 공철학, 눈높이에 대한 부분의 맞춤식 서비스를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김본 대표님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 저희 집에 부부가 오셔가지고 제가 요구한 사항이 이거예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마지막 얘기할 부분에 컨텐츠를 가지고 공철하게 PPT 이 부분을 가지고 이두표 대표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인 자료를 가지고서 상상을 해서 이거 15분 자료를요 뚝딱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앞으로 진짜 굉장히 쉽겠다. 근데 이게 전부가 유료 강의로 이 부분이 돈이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앞으로 하는 방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김본 대표님한테 하는 부분이 우리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나름대로의 청중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중장년까지 우리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컨텐츠, 컨텍스트를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요점 정리가 시작과 마무리의 요점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깊이 머리에 남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꼭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꼭 집어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8 정도까지 여기 11페이지까지를 꼭 터치를 하면서 지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얘기가 계속 눈에 익어야 돼요. 아까 이두표 대표님 얘기했는데 이두표 대표님의 말이라든가 단어가 우리 공철학에서 나온 얘기가 그대로 녹아져 있더라고요. 이제는. 세포 속에 녹아져 있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전부 이제 우리가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오늘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 자기 하는 거에 한자 섞어가지고 그 영어 섞어가지고 전문적 설명이 아니고 비유를 잘해야 돼요. 비유. 비유가 이게 메타포예요. 비유라는 얘기가 메타포.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해하기가 쉬워야 돼요. 그리고 따라하기가 간단해야 돼요. 이해한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라하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easy and simple이 되는 순간에 내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내가 그거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하는 따라하기가 이제 이게 easy and simple이에요. 모든 4대 성인들의 이 교육 방법이 똑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그 강의가 재밌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코칭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겠다.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코칭법에 한 5개 정도, 6개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음 45강 때는 좀 더 많은 얘기, 제가 그동안 발표했었던 얘기를 전부 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놓은 부분들을 오늘 이제 한 번씩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 최관영 박사님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 나무 얘기에 대한 얘기하고 여기 지금 이렇게 인문학과 기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요 얘기를 한번 자기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실까요? 그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단 그 영양분 공급이 되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만 바라보고 단기적인 어떤 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밑에 있는 이제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뿌리 튼튼하면 결국 인문학에서 오는 게 아닌가, 철학에서 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계속 제가 이걸 예,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나무를 그리라고 그러면요. 나무 이렇게 딱장 줄기만 이렇게 딱 놓고요. 여기에 뭐 이렇게 해서 나무 이렇게 그리거든요. 뿌리를 되게 안 그려요. 이 부분이. 뿌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나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가치 창출을 원하는 게 사과를 많이 열매해서 많이 팔아서 그것을 상용으로 만들어서 내가 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문학과 기술에 대한 인문학을 모르고 기술만 가면요. 나중에 이 부분이 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헉헉대다가 그냥 쓰러진다.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우리들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기술 부분은 요 위에 이렇게 탄소 도량을 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에 기여를 하는 거. 우리 나 지금 열매 맺으려고 그러잖아요. 만사형통의 풍요와 행복과 건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건 기술로서 이 부분이 되지만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건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 인문학과 기술에 대한 얘기는 책에 다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저수지예요. 물을 받아놓은 댐이에요. 이거는 물을 갖다가 계속 쓰는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 수도꼭지만 있다가 물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한번 항상 생각을 하시면은 항상 이제 이런 얘기가 생각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자꾸 보려고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요 부분은 자, 다음번 우리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 제일 도가 높으신 이진호 박사님 요 장표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뭐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또 정우철 박사님 생각하는 차이는 있지만은 저는 바라볼 때 영과 혼과 육의 그 관점이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제가 본 바로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제가 그 천부경하고 그 삼일신고하고 참전기경을 제가 쭉 사상적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거의 6천년에서 10,00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우리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말하는 이러한 지금 육, 혼이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늘에서는 이 인간들의 그러니까 저기하고 식물, 동물, 인간의 육체는 저절로 다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크게 만들지만 그 인간 중에서 그 해당되는 그 영의 부분, 즉 혼의 부분, 요 부분만 자기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만 그게 성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이 결론적으로 부단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아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 우리가 결국 해야 될 부분요. 영혼육 이 부분에 대한 삼위일체가 우리 영어 삼위일체, 우리 예전에 안현필 씨 거 뭐 건강 삼위일체 이제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인데요. 영혼육 이 부분이 삼위일체 되는 게 우리들이 제일 그 바람직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태어났었을 적에 어쨌든 태어나면 보통 사람은 뭐만 가지고 하면요. 혼과 육 가지고만 살아요. 머리하고 몸만 가지고 살아요. 심신만 가지고 살아요. 영의 존재를 잘 이해를 안 해요. 그 부분을 생각지도 않아, 이 부분이. 그리고 사람이 심장사와 뇌사자가 달라요. 요때는 혼이 몸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미친 사람 뇌사자는 요게 따로 놀아요. 보통 사람 자기 몸, 자기 일신의 안위, 자기 가족의 이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삼위일체가 되면요. 나 아닌 것 전체가 나라는 생각에 탁 깨침이 있는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 아닌 것이 나네? 즉, 이 부분이 전부가 하나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해서 육체의 구성 비율이 전부 이렇게 해서면 나누면 다시 죽으면 여기 다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자연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이 결국은 자, 이렇게 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한 번만. 자, 어떠세요?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없어요. 어떠세요? 느끼세요? 내가 태어났어요. 뭔가 소리가 났어. 그러고 나서는 사라졌어요. 이게 인간의 삶과 죽음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에,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되면요. 죽음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삶과 죽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신다면 그게 우리가 진정한 우리 마음 공부하는 부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번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어느 분이 한번 해보죠. 이경희 대표님 요거 한번 얘기 한번 해요. 이거 지금 무심과 무분별심. 이거는 어느 정도 그동안 많이 이제 들으셨어 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자, 우리 김재유 대표님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심과 무분별심. 그 무심도 너무 중요하고요. 분별심도 너무 중요한데 그 무심이랑 분별심이랑 대결을 시켜놓으니까 조금 표현이 어려운 것 같네요. 저는 무심은 공철학이랑 갑자기 오버랩이 되고요. 지난주는 제가 이 공철학의 의미를 저 나름대로 물론 그 정 회장님 영향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굉장히 이, 이 중요한 거를 깨달았는데 제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중에 그 비판적 사고 있잖아요. 그 영어 해석의 약간의 좀 부정적인 해석 부분인데 비판적 사고의 어떤 베이스를 가장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영어 해석이 되는데 뭐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철학적인 사고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무심. 앞에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 선입견, 오류를 싹 없애고 아무 생각 없이 새롭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공철학이고 그것이 무심이고 그것이 바른 진리로 갈 수 있는 첫 길이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자료를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이거와 연관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두 단어는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 무심과 분별심의 그, 그 어떤 그 초점에 대한 부분은 회장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심은요. 무분별심의 분별을 생략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무분별심과 무분별심인데 분별을 없앤 게 무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심은 가로 열고 분별 가로 닫고 심이에요. 모든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의 그 불행과 그 하는 모든 부분은 분별에서 나와요. 많다, 적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랬는데 그 부분을 무심으로 가는 게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요. 디폴트 시키는 거예요.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생각 이전으로 탁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그때 탁 그 영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게 명상을 하게 되면요. 그 영과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이게 꼭 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종교가요, 명상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영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여기 이제 중생, 보통 사람들은 이 마음, 여기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전부 몸에만 신경 써요. 자양강장제 먹고요, 보양 먹고요,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요, 우리 내 새끼 점에 하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막 요거만 생각을 해요. 자기 몸에만 그냥
전부 신경을 쓰고 자기 가족 아파트에만 신경을 써요. 그런데 그것이 분별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마음이 영적으로 딱 가서 붙으면 이렇게 하나가 돼요. 즉, 이 얘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송이가 그냥 떨어지면 녹아 없어지지만 눈송이가 눈덩어리에 붙었을 적에 엄청난 나름대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물이 한 방울로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는 바다 전체가 자기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영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영감이에요. 우리가 여기 에디슨 얘기를 계속 처음부터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뭐예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이런 얘기를 에디슨이 했잖아요. 우리가 모두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좀 자기 분야의 에디슨이 됩시다. 자기 분야의 세상을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해봅시다. 이럴 때 그게요 그냥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감을 받아야 돼요. 영감을 받으면요 숏컷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름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우리가 영감 만든 얘기를 지금 계속 지금 제가 공찰하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감을 받으려면 영이 뭐냐? 그럼 영혼육이 삼위일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무심 상태에서 가서 어떻게 하면 디폴트 돼야 되냐? 자, 허리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딱 한번 모으시고, 자, 입꼬리 한번 이렇게 쭉 올리고요. 항문을 한번 닫아보시고요. 허리 한번 쭉 펴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앞에 뭐가 깜깜한 게 나타나죠? 뭐가 반짝반짝반짝거려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심장으로부터요. 빛이, 에너지가 나와서 눈으로 나와요. 그래서 눈빛이에요. 그것이 나와가지고서 까맣게 그 보이는 순간에 그것이 디폴트 된 상태예요. 초기화된 상태예요. 아무 생각이 없네요. 그때 뭐 떡이 어디 있는지 저거 내가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오다를 어떻게 받아야지 생각이 망상이 막 돌아가요. 근데 그 망상을 자꾸 줄이는 연습을 해보는 게 명상의 과정이에요. 이 부분이. 자, 이제 눈 뜨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영감받는 이런 연습을 좀 자주 합시다. 그래야지만 자기 분야의 이 부분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무심은요, 뭐예요? 무분별심의 약자입니다.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요. 마음을 비웠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디폴트 시켰다는 얘기예요. 디폴트가 뭐예요? 초기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컴퓨터 초기화 시키잖아요. 그죠? 자, 우리 영화관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경희 대표님 한번 하실 수 있으세요? 영화관 얘기? 예. 예. 보이는 상황, 요거를 읽어야 아니요, 되나요? 영화관 얘기만, 영화관, 비유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영화관 예. 얘기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자, 예. 저는 항상 아침에 영화관 얘기를 제가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네. 제가 엊그저께 제가 드래곤 길들이기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여기까지가 스크린 X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까지 스크린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3면이. 3면이 스크린이 나오더라고요. 저기 타임스퀘어 영등포에 가서 봤는데요. 옛날엔 여기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영화관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영화가 나오는 거는 이건 실상이에요. 우리 지금 진짜 살고 있는 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실상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스크린이 있었어요. 영화 배경이 있었어요. 있었죠? 맞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게 중도예요. 중도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데 네, 있는 것 같기도 있기도 하고 하고. 그것이 중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계에 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항상 음, 여기에서 막 나름대로 거기에 헤매다 보면요. 사람이 안 되는데 딱 그때 지금이 여기에 now and here 지금이 여기를 알아차리는 것. 내가 지금 여기에 스크린 위에서 지금 온갖 남들의 그 노름에 스크린 비추는 영화 노름에 내가 놀아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거. 왜? 음,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스크린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 나의 본래가 있는 거, 본래 자리가 있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 내가 그 부분을 알아차리는 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도 알아차리는 거. 이게 명상이에요. 명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광고 카피, 이 박웅영 씨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See the unseen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옛날에 광고 카피였어요. SK 브로드밴드의 광고 카피였거든요. See the unseen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봐라요. 보이지 않는 배경화면, 스크린이 있다는 걸 봐라. 이 얘기가 자기의 그 내면을 항상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요거를 까맣게 아까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아까 명상을 할 적에 딱 앞에 보면 까맣게 보여. 요게 진공이에요. 공철하게 공, 음, 진짜 공, 진짜 까만, 진짜 비어져 있는 이 원 부분에 나중에 보면요. 뭔가 하나 묘한 게 나타나요. 그걸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인공. 진공묘유.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서 가만히 그걸 바라보게 되면요. 묘하게 뭐가 하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내가 지금은 실상과 허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이 보는 놈을 또 봐요. 왜? 자기가 영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영이 돼서 자기가 영으로서의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 부분이 보는 놈을 봐요. 그래서 이게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보는 놈을 본다 이게 보는 놈을 자기 주관 자기가 주가 돼서 이거 주체 서브젝트가 돼서 이 부분을 안 보이는 거를 보는 거를 넘어서서 이 보는 놈, 이 부분을 제3자로서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수준까지가 가는 게 이게 명상의 깊은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영화관이라는 부분 입장에서의 부분으로 비유를 하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거를 그냥 맨 땅에다 대놓고 막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걸 영화관이라는 부분을 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도인들은 뭐냐면 지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관. 멈춰서 지 멈춰서서 관 바라본다. 그다음 수식관 우리 명상할 때 호흡 얘기할 때 제가 얘기 드렸어요. 수식관 그 호흡을 수를 좀 세라. 들어갈 때 나갈 때 호흡을 수를 좀 세면서 그 호흡을 이렇게 보는 게 그게 수식관이거든요. 수식관, 기관 얘기가 전부 다 뭐예요? 관하는 어떻게 관하는 거예요? C가 아니고요. watch가 아니고요. observe에 대한 얘기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좀 해봐야 된다. 자, 요거 한번 또 어느 분이 한번 얘기해 자발적으로 한번 요거 얘기 한번 해보실까? 요 그림만. 이게 해보시면요.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 남아요. 자, 요거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제가 비유를 해 놓은 거예요. 백종태 박사님, 예, 비유 요 부분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실 영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일반인들은 거의 영을 못 볼 수도 있고,
또는 못 느낄 수도 있고 혼을 못 느낄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육은 확실하게 느끼죠. 그래서 육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육 플러스 영과 혼을 합치된 걸로 살아가는 사람은 확연히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육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사적 생활과 좁은 생각과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어떤 생활을 할 것이고 영과 육의 합치된 생활을 한다면은 드디어 내추럴이 된다. 자연과 하나가 된다. 그렇게 되면 삶에서도 공적 삶으로 살 것이며 밸류가 높아질 것이며 내추럴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감도 오면서 정말 이 인생을 가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대한특구를 지금 저한테 얘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한특구라는 대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영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진짜로 5만 가지 생각이 납니다. 진짜 숫자로 세보면요, 생각이, 그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고 앉았네, 자빠졌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그걸 재봤더니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나온대요.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이 전부 여기서 튕겨나가요. 영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왜 튕겨나갈까요? 분별 때문에 튕겨나가요. 음, 혼에서 그걸 분별해 버리거든. 그건 나한테 안 맞는 거야. 그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전부 튕겨내 보니까 영에서 오는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이걸 통과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아이고, 오줌 마렵네. 이거 영에서 오는 생각이거든요. 아이고, 똥 마려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팬티 찔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했을 때 바로 영감 받아가지고서 실천을 해야지만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거 몇 개 빼놓고는요, 전부 자기 통밥으로 폰으로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영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니면서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나름대로의 스크린에 대한 생각을 항상 이렇게 좀 하시고, 명상을 통해 가지고 나에 대한 부분을 내가 why so, 왜 사는지, so what,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우리 공부 일과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항상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그것이 딱 45강, 44강 가는데 다시 탁 뭐예요? 디폴트 돼요. 초기화가 돼요. 내가 왜 공부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why, what이 일과예요. 일과만 제대로 우리 하더라도 start with why. 사이먼 시넥이 그랬잖아요. 15년 전에 만든 why로 시작을 하세요. Y로 시작해야지만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큰 꿈을 갖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를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Y는 FX, 이거는 우리, 최환영 박사님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Y를 일단 결과로 보고 fx는 이제 함수니까 모든 우리 이 변수가 이제 x라고 봤을 때 이 x에는 많은 거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의 어떤 생각, 또 행동들, 또 관계들 이런 것들 통해서 이 함수를 묶여서 결국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일단은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우리 수학, 본쌤님, 네. Y는 fx 이 얘기를 한번 해주면 수학 우리 유명하신 우리 그 수학생으로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어, 절반은 수학적으로, 절반은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X는 정해져 있지 않은 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예를 들면 지금 보여주신 뭐 믿음이나 존재, 뭐 인과법 같은 그런 변할 수 있는 조건들에 의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게 Y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존재, 인과법에 대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어, 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
이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have. 우리가 어떤 결과물 have는 B, X가 B예요. X가 B예요. F가 do예요. 그럼 이게 be, do, have에 대한 얘기가 딱 맞아떨어져요. 자, 우리가 지금 AI가 LLM이 어떻고 나발 떨고 막 지금 쌈질하고 전 세계가 야단났어요. 이거는 머신 러닝일 부분이에요. 머신 러닝, 딥러닝, 러닝이에요. 러닝 학습. 근데 우리는 뭐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음 공부 학습하고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결국 여기는 학습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나머지 자갈밭을 옥토로 가꾸는 거는 결국 자기가 해야 돼요. 얼마만큼 이거를 ML, 디벨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는 그건 계속 키우는 거야. GPU를 가지고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서 뭐 끊임없이 늘려가는 거 이거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 부분이 LLM에서 랭귀지에서 모달로 그다음에 액션으로 가는 이런 부분 이건 끊임없이 자기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C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인과 응보의 인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인, C, 과, 연과, 인연과에서 인은 여기고요. 연은 요 F예요. 요. 땅. 그 다음에 Y는 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연과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저희가 목요일 날 이두표 대표님하고 우리 김재우 총장님하고 우리 김번쌤하고 지금 우리가 모여가지고 야, 이거를 좀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우리들이 좀 해봅시다. 가치 창출하는 게 우리가 목표니까. 근데 이두표 대표님은 이걸 가지고서 원래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아주 대가이신데 그 부분에서 온라인으로 그 수업을 하는 부분에서 한 달 수입이 기천만 원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또 컨텐츠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번에 철학과 혁신의 만남으로 얘기를 했더니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요렇게 요런 방법으로 해서 만들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철학 PPT를 하는데 요 컨텐츠를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얘기했었던 그 단어, 터미널러지, 용어가 그대로 거기 녹아져 있어요. 그 거기에다가 본인의 가지고 있는 혁신이라든가 PM이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이런 여러 가지를 붙여서 이제 대주제를 정하고 소주제를 정하고 자료 정리를 이렇게 하고 요 순서로 나갔더니만 진짜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하는 얘기는 야, 우리 이번에 김재입 총장님 그 본인 자료 한번 열 장 만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또 그럼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자료 제작을 자기의 자료를 제작하는 프로세스를 우리 벌써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좀 시간이 걸어졌는데 어, 각자 한 짧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자발적으로 코멘트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저는요, 예, 자녀 교육이라고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올바르게 인성 교육을 해가면서 하는 것인가, 뭐 그런 걸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 다시 영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좀 부족한 게 저한테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면요. 자녀 예, 교육 자연법으로 들어가요. 음, 이 부분이. 네, 우리가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또 그렇게 일단 코멘트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포인트씩만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가져가면 그때부터 자기의 그 이렇게 방향성을, 북극성을 다시 이렇게 재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또 코멘트. 자, 없으시면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저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머리로 배운 점, 심장으로 느낀 점, 손발로 실천할 점 피드백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